안녕하세요, 영아일랜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연평균 36만호, 이명박 정부 35만, 박근혜 정부 45만, 문재인 정부 연평균 54만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연평균 5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구조 안정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에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이후 재건축 불가 판정이 16.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구조 안정성 부분을 하향하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이런 부분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준공 당시 집값이랑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을 비교해서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이상 이익이 생겼을 경우 집값 상승 이익의 10%에서 50%까지 개발 부담금조로 이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량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 체납, 과도한 기부 시설, 기부 체납 방지, 그 다음에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조합 설립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조합 내부에서 이익 관련해서 이제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조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진행되다가 멈추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공이 참여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멈춘 거는 이제 사업 재개를 하고, 사업이 진행이 느린 곳은 이제 속도를 좀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이 부분 전부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완화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차세대 명품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산이랑은 당장은 크게 상관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서 거주환경 수준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주차장 확보, 주차장이 없는 이런 거는 신혼부부 수요가 적다고 해서 정비 사업할 때도 이제 주차장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주차장을 제공한다든지 주차장 확보 기준인 이런 거, 주차장 제공,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좀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런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 시장을 정상화해서 임차인 주거환경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 보호를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을 크게 보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이제 2년 플러스 2년 해가지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 전월세 비용이 이제 상한을 5%로 두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인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 등 이런 경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점세 보증금 매매 가격 차등화,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전세 가격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러한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공제율 70%에서 80%까지 올린다. 요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다음에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을 가장 높은 편이라고 이번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조정을 통해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이제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세산세나 종부세 같은 애들. 그래서 보유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 보유 관련 세금 세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거를 재산세랑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추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유 관련 세금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최대 2년간 다주택자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세제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취득세도 이제 1에서 3% 인세율 현재가, 그런데 1주택자 이제 단일 세율을 적용하거나 이제 단순화하겠다고, 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 적용, 이것도 이제 취득세 부분 세금 완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8번째,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LTV, 생애 최초 주택 구매할 때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LTV면 이제 loan to value라 해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이 평가한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면 LTV 상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70% 받으면 7억, 80%로 인상하면 8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매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한이자 지원, 이렇게 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주택금융제도 도와주는 주택금융제도를 통해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해서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21년 외국인 아파트 취득은 이제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인 비율은 60%. 꼭 막아야 되죠. 중국인 뿐만 아니고 하여튼 비거주 외국인이 주택거래 무단 투기하는 이런 거를 막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을 쭉 훑어봤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용어 설명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약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